자, 노멀 3단, 스포츠 2단, 자, 스포츠 플러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로의 유소입니다. 파나메라 신형 GTS 모델이 드디어 한국 정식 런칭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차량을 타보라고 이렇게 건네주셔서 지금 타보고 있고요. 파나메라 GTS, 요 바로 전세대 때 제가 리뷰해서 진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데에는 파나메라 뒤에 붙어있는 이 GTS라는 이름, 이 GTS라는 이름에 너무나 충실한 고속, 항속, 장거리 주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운전 재미까지 함께 곁들인 이 GTS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라고 하는 이 GTS의 이름에 너무나 걸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슈퍼 세단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제 했었던 건데, 그 맥락에서 과연 이번 신형 파나메라 GTS는 좀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을지를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 인트로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첫 번째 실망, 이 전 모델과 비교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 모델에 들어가 있는 V8은 온몸으로 나는 V8이에요 라는 거를 운전자한테 강하게 피드백을 줬던 그런 엔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터보에 들어가 있는 그 V8보다는 조금 디튠돼서 출력도 좀 낮아지고 리스폰스도 좀 떨어지고 했을지언정 꽤나 넉넉한 출력을 가진 상태에서 뭐가 있었다? 그 V8의 회전질감, 엔진의 필링, 이 발끝과 손끝으로 느껴지는 V8의 필링이 일단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다? 운전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악셀에 발을 대는 순간, 그리고 떼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배기 사운드가 있었다. 그런데 일단 배기 사운드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그냥 다 죽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지금 3단 스로프,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거의 두두두둑 이 북치는 소리가 쫙 100m 뒤에서 나긴 나는데 거의 안 들린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들리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나긴 나는데 정말 작게 지하 한층 아래서 굉장히 베이스가 강한 북 때리는 그 정도 소리? 이게 전세대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대는 처음에 악셀에 발을 살짝 딱 갖다 댔을 때 그 가글링 하면서 특유의 팔기통에서부터 나오는 굉장히 낮고 그 걸걸한 배기음이, 일단 그 소리가 일단 여기서는 일단 전혀 안 나고요. 배기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이 뭔가 뒤에서 도동동동동동 이런 소리는 나는데, 이건 팔기통 사운드가 아니라 솔직히 이거 가상 배기 사운드 아니야? 이게 진짜 배기라 하더라도 가상 배기 사운드처럼 느껴지는 배기 사운드예요. 이거는 그 아우디 SQ5에서부터 처음 적용해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 디젤 차들도 배기음 내보겠다고 뒤에다가 소리바퀴라는 거 달고 다니잖아요. 딱 거기서부터 나오는 동동동 사운드예요. 이거는 팔기통의 그 걸걸함이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파나메라 6기통 모델, 그냥 4 모델이랑 배기음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엔진 켜졌을 때 더 까랑까랑한 소리가 차라리 그게 더 듣기 좋았지, 얘는 지금 저속에서 8기통 사운드는 8기통 사운드대로 안 나고, 그렇다고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이 까랑까랑함도 정말 잠깐 2단 고RPM에서나 잠깐 나고 3단에서는 또 다 죽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일단 악셀 온 시에 이 들을 수 있었던 8기통 사운드의 즐거움이 일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악셀 오프할 때나 아니면은 다운시프트 했을 때 뒤에 두루룩 때리는 이 팝콘 소리도,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종 일관 굉장히 듣기 좋은, 기분 좋은 그 파나메라라는 차급의 그 중후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럼에도 나는 고성능이야 라는 거를 충분히 이 주변 사람들과 운전자에게 딱 그 티를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두두두둥.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팝콘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왜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팝콘도 아니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팝콘은 그래도 뭔가 그 금속성 재질의 사운드가 나야죠. 근데 얘는 진짜 그냥 아주 멀리서 북 때리는 느낌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변속할 때 후저금도 당연히 안 나요. 네, 그래서 환경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 다 자동차가 먹고 뱉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솔린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디젤 차들처럼 미립자 필터, 네, 원래는 이제 DPF라고 해서 디젤 미립자 필터 DPF가 들어갔었는데, 네, 가솔린에는 가솔린 미립자 필터 GPF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와, 이 필터 때문에 배기 소리가 안 나게도 생겼다라는 생각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딱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촘촘한 어떤 이 필터를 배기가 이제 거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서 배기 사운드가 어느 정도 많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서도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차에 신형이 나왔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매력들이 이제 싹 다 없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는 사실 좀 속이 많이 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속상한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위측 모터라인 전용 에디션인데, 요거 지금 3개 묶어가지고 이번 영상 그냥 오랜만에 한번 할인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상할 때는 위측으로 이런, 특히나 이런 하이글로시들 많은 차량들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많은 차들, 이런 모든 차들의 소독을 좀 하면서 난 좀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사두시고, 커플도어에 속 들어가니까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잔씩 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팁을 좀 알려드리면 빼가지고 이 위쪽을 먼저 한번 닦아주세요. 위쪽에 있는 먼지들, 크래시 패드랑 이런 도어 트림 위쪽에 있는 먼지를 한번 닦고 물기를 어느 정도 뺀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글로시나 클러스터나 디스플레이를 닦아주시면은 물기도 남지 않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할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런치 컨트롤. 자, 배기 소리와는 별개로 뭐 엔진의 출력, 그리고 리스폰스, 처음에 얼마나 내 악셀레이터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해주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포르쉐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V8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자체는 정말 좋은 엔진이라는 생각이 운전하는 내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세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좀 오히려 긍정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911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포르쉐 터보급들의 출력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더라도 출력은 무조건 고성능 차고 비싼 차인데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뭐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포르쉐처럼 운전자와 차가 진짜 이 교감을 하면서 내가 이 차를 정말 이 엄청난 마력을 가진 차를 내 손끝 하나로 이렇게 진짜 조련하면서 타는 그 느낌, 그 교감을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급의 차량들에 있어서는 단지 이 차의 출력이 얼마냐 보다도 내가 이 차의 출력,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얼마나 이 끝까지 쥐어짜가지고 뽑아내고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력이 터보급으로 이제 막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결국엔 뭐가 문제냐면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내 운전 스킬을 이 차가 벗어나 버리는 건 둘째 문제고, 얘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때 그 엔진 RPM을 끝까지 쥐어짜고 그 와중에 내가 변속을 하고 엔진의 소리를 듣고 손으로 느끼고 발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찰나가 너무 순간의 찰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911 같은 경우도 GT3를 보면 열광하는 게, 우리가 9000rpm에 왜 열광을 하겠어요? 이 엔진이 9000rpm까지 가까이 갈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소리를 지르고 미치도록 내 등 뒤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엔진의 느낌, 그 소리 지르고 있는 와중에 그 배기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손끝 하나에서 탕 하면서 모든 게 한번 탁 정리되는 그 쾌감, 사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딱 그런 관점에서 GT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짧게나마 내가 1단, 2단, 3단 여기까지를 즐길 수 있는
구간들이 생각 외로 은근히 계속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냥 뭐 괜히 3단으로 올려서 한 번씩 고RPM으로 끝까지 이렇게 쫙쫙 밀어붙여도 와 너무 이쁘다. XC90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색깔. 뭐야? 그리고 그냥 이런 데서도 그냥 뭐 추월하고 싶으면은 내가 잠깐 2단으로 내려서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고RPM을 끝까지 쥐어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력이 너무 높잖아? 방금 같은 데서 2단으로 딱 내리고 딱 밟는 순간 너무 빨라서 이 고RPM을 쓸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포르쉐는 911, 파나메라 둘 다 터보보다는 GTS 정도가 딱 이 8기통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력도 내가 운전을 재미있게 하고 다니기에 충분한 딱 요 정도 세팅이 난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사실 드렸었는데 출력은 여전히 대단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더 좋아진 느낌이 들지만 결국 8기통의 감성 그 감성이 사실 이 차에서는 손으로나 발로나 귀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 모델처럼 느끼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주분께서 차량 빌려주셨는데 이거 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죄송합니다. 네. Where it all begins. Ion, 한국 타이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차감이에요. 이 또한 전세대와 비교를 한다면 전세대는 PDCC가 들어갔죠. 그리고 PDCC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의 승차감을 만드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샤시도 있을 거고 서스펜션의 세팅을 뭘 어떻게 하냐, 댐퍼를 뭘 쓰냐, 뭐 스프링을 뭐 에어스프링 쓰냐, 뭐 콜스프링 쓰냐, 에어스프링은 뭐 이게 2챔버니 3챔버니 또 전자적으로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지 이 많은 것들이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이 승차감에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저는 스테빌라이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내 차와 양쪽 바퀴를 일단 쇠막대기 하나로 묶어서 일정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팔이 있으면 양팔에 따로 근육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두면은 막 한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수갑 같은 거를 이렇게 채운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한쪽만 요철을 밟아도 차가 전체적으로 꽝 때리는 게 이 스테빌라이저가 강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들은 결국 이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스테빌라이저로 인해서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임의 폭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꽝꽝 때리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르쉐는 이 전세대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제 극복을 했냐면 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쇠막대기를 필요할 때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넣었으니 그 이름이 PDCC였죠. 그래서 전세대 파나메라, 카이엔 전부 다 이 PDCC가 들어갔고, 물론 뭐 911에 들어간 PDCC는 또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파나메라, 카이엔, 타이칸 이런 모델들은 전세대까지는 스테빌라이저 가운데 모터를 달아가지고 얘가 필요할 때만 묶고 필요가 없을 때는 풀어서 양쪽이 편하게, 그럼 승차감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이번 세대 포르쉐가 PDCC 뭐 그 스테빌라이저의 가운데 모터를 달고 뭐고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서스펜션 자체를 외계인이 만들면 그냥 이 서스펜션 자체에서 실시간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냥 스테빌라이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도 돼 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게 또 이름하여 PAR이죠. 정말 탈 때마다 극차를 아끼지 않는 시스템인데, 자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이제 뭐 요거 관련된 전용 영상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신형 파나메라 GTS에는 PDCC가 들어갔냐 PAR이 들어갔냐 라고 하면은 둘 다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얘는 원래 전통적인 방식의 그 쇠막대기 하나, 스테빌라이저만 들어가고 끝나버렸어요. 이전 세대 GTS는 PDCC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PAR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PAR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서스펜션이 워낙에 순간적인 그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 400V 시스템, 400V를 이용해서 서스펜션을 작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아쉬운 건 PAR이 들어가지 않을 거면은 PDCC라도 여기다가 어떻게든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GTS 모델에는. 자 물론 포르쉐가 세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PDCC, PAR 없는 지금 이 상태로도 정말 좋은 운동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세대만큼 내가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차가 진짜 이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그 느낌이 드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 느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동차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어떤 전자적인 그 어떤 게 차의 롤을 방해하지 않는 내가 누르면 눌리는 대로 느껴지는 이 퓨어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파나메라 GTS를 타면서 그런 걸 원하는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처럼 평상시엔 진짜 막 너무 막 부들부들하게 진짜 막 이 고급스러움을 느끼면서 다니다가 그 와중에도 내가 한번 딱 스티어링을 움직이면 차가 진짜 옆으로 단 0.1mm도 눌리지 않는 그 느낌으로 딱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해주는 롤이 없는 그 느낌을 사실 저는 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GTS에는 더 맞는 세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대는 사실 그게 정말 딱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승차감과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 이런 모든 하체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얘는 일단 PDCC가 들어갔던 구형 모델보다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 뭐 좀 더 직관성이 있다거나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대표적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안정감도 구형이 사실 더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걔는 왜냐면 PDCC가 들어가서 롤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빡 힘줘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아예 안 눌러지게 해버리니까 그 느낌은 정말 놀랍고 기분 좋은 운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테빌라이저 하나로만 커버하는 이 차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승차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이런 길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상 영역에서의 모든 길이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아예 고속으로 쫙 올려버리고 쏘고 가면 그 전세대 GTS도 아무리 직진을 한다 하더라도 고속이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를 쫙 쪼고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천천히 편하게 다닐 때 이럴 때 있죠. 전세대는 이제 보통은 스테비를 그냥 이제 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내 다니고 그냥 고속도로 슬슬 다니고 할 때는 고급스러운 8기통 사운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테빌라이저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완전 스포츠 영역에서도 이제 눌리는 룰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겨버렸고, 노멀 모드에서 편하게 다니는데 또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대로 좀 승차감이 많이 불편해졌죠. 노면 조금만 안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노멀 모드 기준으로 옆자리에서 휴대폰 들고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탕탕탕탕탕 계속 튀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더더욱이나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좀 많이 하드하죠. 근데 어떤 추가적인 전자장비 없이 이 하나의 스테빌라이저만으로 승차감과 스포츠성을 다 잡아야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GTS인데 막 스포츠성이 아예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딱딱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이 중간 지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급에서 심지어 포르쉐는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PDCC, PAR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5천만 원인데 이 차에다가 그런 장치를 쓰지 않는다? 라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특히나 결과적으로 승차감이 지금 이렇다면, 물론 뭐 댐퍼가 정말 좋은 댐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 느낌도 분명히 와요. 그리고 또 방지턱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좌우가 동시에 이렇게 떴다가 탁 떨어지고 이런 좀 큰 범프를 지나고 할 때는 정말 고급져요. 그거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만 하더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우두두두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전 같았으면은 그냥 여기를 지날 때 와 이거 뭐 내가 에스프레소에 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래서 올라오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도 내가 원하면 정말 빠른 이 차량의 거동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첨단 장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능한 건데, 신형 GTS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대처럼 뭔가 승차감이 되게 막 좋고 편안하기도 하면서 막 재미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편안한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도로잖아요. 그냥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계속 노면을 읽어요. 노면 읽는 게 계속 올라와요. 여기도 계속 두둥두둥 노멀 모드인데, 저런데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터덕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땅이 좀 패여 있어도 바퀴만 움직이면서 좀 피고 지나갈 만도 한데, 여지없이 차가 앞, 뒤, 좌우로 이렇게 우당탕 한번 하면서 지나니까 2억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이 슈퍼 세단을 사는 사람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승차감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파나메라 4 나왔을 때 독일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승을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 이거 너무 하이브리드에 몰빵하는 느낌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기본 파나메라 4도 사실 걔도 엄청 승차감이 하드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본 4보다는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댐퍼 자체가 더 좋은 댐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전세대 때 진짜 극강의 이게 이제 슈퍼 세단이다 막 이러면서 이거 2억 얼마면은 이거 이 돈 주고 사는 게 돈이 아깝지가 않다 막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 GTS는 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네요. 포르쉐가 좀 너무 아쉽게도 뭐 PAR 들어간 모델들 그리고 뭐 타이칸, 뭐 신형 카이엔 이런 애들은 기술적으로 또 진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내연기관 베이스로 나오는 911 모델들과 파나메라 네, 얘네들은 또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가네요. 아쉽게도 네,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너무 좋아하는 차들인데 네, 좋은 얘기가 안 나가서 또 좀 속이 상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세차장으로 딱 도착해서 세차를 하고 차주분께 차량을 반납드리러 갈 예정이고요. 네, 혹시 뭐 야 너 내 차 좀 타봐라. 너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어떠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